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닌 우리 몸 구석구석을 구성하고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뇌 건강에 좋은 음식.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사용하는 뇌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뇌는 다른 장기들과는 조금 다르게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기관이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뇌는 제대로 된 연료를 매일 필요로 합니다. 그 연료를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공급해줘야 하죠. 먼저 뇌 건강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뇌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뇌 속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뉴런들의 소통을 활발하게 도와줘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꾸준히 블루베리를 섭취한 사람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호두, 그냥 간식으로 먹기 좋을 뿐 아니라 진짜 뇌 건강에 딱 맞는 음식이에요. 모양부터가 뇌랑 닮았잖아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뇌의 60%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돼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질 좋은 지방을 먹는 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답니다. 그리고 참치. 생선 중에서도 특히 기름이 많은 등푸른 생선류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줘요. 그 이유는 바로 DHA 때문인데요. 이건 오메가3 지방산의 한 종류로 뇌세포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해주고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DHA가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참치는 이런 DHA가 풍부해서 일주일에 23회 정도 섭취해주면 좋아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강황도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강황 속에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염작용을 해요. 우리 뇌도 염증에 민감한 기관이거든요.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과 뇌염증은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 내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커큐민은 흡수가 잘 되도록 후추랑 함께 섭취하면 더 좋아요. 자,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다 알고 있어도 실천이 어렵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팁 하나 드릴게요. 아침 식사로 블루베리와 호두가 들어간 요거트 한 컵 어떠세요? 간단하고 맛도 좋고 뇌에 필요한 항산화제와 좋은 지방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강황이 들어간 골드라떼 우유에 강황과 꿀을 넣어 끓인 음료를 곁들이면 완벽하죠. 뇌는 우리가 공부할 때, 일할 때, 심지어 잠잘 때도 활동하는 기관이에요. 이 중요한 뇌를 하루하루 잘 관리해주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한 끼라도 뇌를 생각하며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2. 눈 건강에 좋은 음식. 눈은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 중 하나예요. 요즘처럼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시대엔 눈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죠. 건조함, 피로감 심하면 시력 저하나 안구 질환까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 눈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음식들을 먹으면 좋은지,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까지 찬찬히 이야기해 볼게요. 눈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대표 음식, 바로 당근이에요.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이 말엔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체내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어는 시각세포의 기능에 핵심적인 영양소예요. 특히 야맹증 예방에 탁월하죠.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나 어두운 데서 시야가 흐릿해진다면 비타민 A 부족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소개할 음식은 호박입니다. 호박 역시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요. 그런데 눈 건강에는 베타카로틴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 성분들은 눈의 중심부에 있는 황반이라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존재하는데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강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즉 자외선이나 블루라이트 같은 자극으로부터 눈을 방어해주는 방패 같은 존재죠. 이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듬뿍 섭취할 수 있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옥수수예요. 옥수수에는 이 두 가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황반 변성 예방에 도움을 줘요. 나이가 들면서 시야가 흐릿해지고 중심 시력이 떨어지는 황반 변성 예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0대부터는 루테인 섭취를 의식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음식, 달걀. 특히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어뿐 아니라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함께 들어있어요.
게다가 단백질과 좋은 지방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아침 식사로 딱이에요. 삶은 달걀 하나와 옥수수 조금 여기에 당근 스틱까지 곁들이면 그야말로 눈 건강 삼총사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눈이 건강하려면 혈관도 건강해야 하거든요. 눈에도 미세한 혈관들이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혈관들이 막히거나 손상되면 망막 질환이나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예를 들어 연어나 고등어도 눈 건강 식단에 넣으면 좋아요. 또 하나 중요한 팁. 비타민C와 이 같은 항산화 영양소도 눈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딸기, 키위, 오렌지 같은 과일들도 함께 곁들여 보세요. 눈 건강은 복합적인 영양의 조합이 중요하니까요. 마무리로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엔 달걀과 옥수수, 점심엔 단호박죽이나 당근볶음 반찬, 저녁엔 연어구이와 키위 디저트까지. 하루 세 끼 속에 눈을 위한 영양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식단을 구성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눈에 자극을 주는 행동, 예를 들면 화면을 장시간 보는 것, 조명 없는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는 것 등은 피해주세요. 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으니까요.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 특히 눈 건강엔 100% 적용됩니다. 우리 눈 평생 써야 할 소중한 기관이니까 오늘부터 조금 더 챙겨보자고요. 3. 머리카락 건강에 좋은 음식.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를 구성하는 요소를 넘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예요. 갑자기 머리숱이 줄거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푸석푸석해졌다면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식습관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오늘은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라고 두피가 튼튼해지도록 도와주는 음식들에 대해 말해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이에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의 90% 이상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가 느려지고 모근도 약해져요. 여기서 등장하는 음식이 바로 현미와 콩입니다. 현미는 정제되지 않아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B군, 아연, 철분 등이 풍부하게 남아있어요. 이런 미네랄은 모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콩도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두피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모근에 영양을 잘 전달해주는 데 좋답니다. 그리고 빠지면 섭섭한 바다의 건강식품 다시마. 다시마는 요오드가 풍부한데요. 이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예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빠지기 쉬워져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갑상선 이상으로 머리숱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오드 섭취는 필수랍니다. 다시마 외에도 미역, 김 같은 해조류를 함께 챙기면 더 좋겠죠? 그리고 슈퍼푸드 중에 슈퍼푸드 연어.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한 생선이에요. 이 오메가-3는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줘요. 두피가 건조하면 각질이 생기고 모근도 약해져서 머리카락이 쉽게 끊어지거나 빠지게 돼요. 연어에는 비타민 D도 들어있어서 모낭 자극에도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연어를 꾸준히 섭취하면 머릿결이 윤기 나고 두피 상태가 개선됐다는 후기가 많아요. 실생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하루에 한 끼 정도 연어 샐러드와 현미밥을 함께 드셔보세요. 여기에 삶은 콩을 살짝 얹어도 좋아요. 두피와 모근에 필요한 단백질, 지방, 미네랄을 모두 한 끼로 챙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해조류는 너무 자주 먹으면 요오드 과잉이 될 수도 있으니 일주일에 2회, 3회 정도가 적당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머리카락은 혈액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모근까지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꾸준한 스트레칭이나 두피 마사지도 함께 해주는 게 좋아요. 특히 두피에 미지근한 물로 샴푸한 후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만으로도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돼요. 마무리로 머리카락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지나치게 기름지고 인스턴트 위주의 식단은 두피를 지성으로 만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설탕이 많은 간식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두피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답니다. 가능한 한자연식,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머리카락도 우리 몸의 일부예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 건강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오늘부터라도 머리카락을 위한 한 끼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4.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보내주는 생명의 펌프입니다. 하루 평균 10만 번 이상 뛰며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심장이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하나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못된 식습관은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심장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음식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소개할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건강한 지방으로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요. 특히 심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마그네슘과 비타민 E도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하루에 20알 정도면 적당하니 간식으로 챙겨보세요. 단 무염 제품으로요. 다음은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덕분에 심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해줍니다. 혈관을 맑게 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해요. 특히 익히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토마토 소스나 구운 토마토도 추천드려요. 감자는 의외로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 중 하나예요. 감자에 들어있는 칼륨은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이때 감자처럼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나트륨과의 균형을 맞춰줘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튀기지 말고 찌거나 굽는 방식으로 조리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다크 초콜릿. 이게 또 심장 건강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달고 부드러운 초콜릿이 아니라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진한 다크 초콜릿을 말해요. 이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류를 개선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하루 한두 조각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가 과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 외에도 올리브유,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통곡물, 시금치 같은 음식들도 심장에 아주 좋아요. 이들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조절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침에 통밀빵에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얹은 오픈 샌드위치, 간식으로는 무염, 아몬드 한 줌, 점심은 구운 연어와 감자구이, 디저트로는 다크 초콜릿 한 조각, 저녁에는 시금치 무침과 토마토 소스 파스타 이렇게 구성해보세요. 하루 식단만 잘 짜도 심장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심장 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듯 건강한 식습관도 하루만 실천해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심장을 생각하며 한 끼 한 끼를 챙긴다면 1년 후, 10년 후에 내 몸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심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기관입니다. 심장이 튼튼해야 건강도 에너지도 삶의 질도 올라가요. 오늘부터 심장을 위한 한 입 꼭 기억해두세요. 5. 폐 건강에 좋은 음식. 폐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일하는 장기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죠. 그런데 이 중요한 폐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미세먼지, 흡연, 스트레스 등으로 폐 건강이 위협받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폐를 보호하는 음식 섭취가 더더욱 중요해졌어요. 그럼 어떤 음식을 먹으면 폐가 기뻐할까요? 오늘은 폐를 깨끗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이며 호흡을 부드럽게 해주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소개할 음식은 브로콜리예요. 사실 브로콜리는 거의 모든 건강 식단에 빠지지 않죠. 그만큼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고 특히 폐 건강에도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폐 속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흡연자나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는 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식품이에요. 다음은 완두콩입니다. 완두콩은 작고 소박하지만 영양이 정말 풍부한 채소예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지만 사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폐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줘요. 점막이 건강해야 외부 자극에도 폐가 잘 버티거든요. 게다가 완두콩은 단백질도 꽤 들어있어서 식물성 단백질 보충원으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폐 건강 음식으로 빠지지 않는 대표 과일이 바로 배예요. 한국인이라면 감기 걸렸을 때 엄마가 배를 꿀에 재워 끓여주시던 기억 있으시죠?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배는 폐를 진정시키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그 비밀은 배 속에 들어있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항염작용이 강해서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히고 가래나 기침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어요. 차갑게 먹어도 좋지만 따뜻하게 끓여 먹으면 흡수도 잘 되고 목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작지만 강한 과일, 라즈베리도 폐 건강에 아주 좋아요.
라즈베리는 비타민 C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해요. 항산화제는 폐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만성 폐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라즈베리는 아침 요거트에 넣거나 스무디로 만들어도 정말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마늘, 생강, 도라지, 녹차, 시금치 같은 식품들도 폐 기능을 도와주는 식재료들이에요. 특히 도라지는 예로부터 기침과 기관지에 좋은 한방 식재료로 유명하죠. 마늘과 생강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준답니다. 자, 그럼 실생활에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아침엔 따뜻하게 데운 배즙 한 잔과 완두콩 넣은 죽, 점심엔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곁들인 닭가슴살 샐러드, 간식으론 라즈베리 요거트, 저녁엔 마늘과 생강을 넣은 된장국과 현미밥. 이렇게 하루 식단을 구성하면 폐 건강을 위한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폐에 좋지 않은 음식들도 반드시 피해야겠죠? 너무 자극적인 음식, 특히 튀김, 가공육, 탄 음식, 과도한 설탕 섭취는 폐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흡연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담배 연기 한 모금이면 그 노력이 무너질 수 있어요. 폐는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립니다. 고통을 쉽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큰 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도 폐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폐를 위한 한 끼 한 모금의 물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5.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 피부는 겉으로 가장 먼저 보이는 기관이자 우리 몸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피부가 푸석하고 칙칙하면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힘이 없고 반대로 피부가 맑고 촉촉하면 사람 자체가 건강하고 생기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 피부 사실 화장품보다 더 먼저 챙겨야 하는 게 바로 음식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피부는 겉에서 바르는 것보다 안에서 먹는 것이 훨씬 더 깊고 오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를 탱탱하게, 촉촉하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음식들에 대해 말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먹어야 피부가 진짜 좋아지는지도 함께해요. 첫 번째로 꼭 말하고 싶은 건 녹차예요. 녹차 속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카테킨은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데 도움을 줘요. 피부 노화의 주범은 대부분 이 활성산소인데요. 자외선이나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등으로 발생하죠. 녹차를 하루에 한두 잔씩 마셔주면 안색도 맑아지고 피부결이 정돈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들 아시는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피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과 함께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는 피부에 수분을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즉, 속건조를 막아주는 거죠. 특히 아토피나 건성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는 꾸준한 연어 섭취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연어는 구워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도 훌륭하죠. 다음은 요즘 피부가 식품으로 유명한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식물성 지방이 풍부한데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E가 굉장히 많아요. 비타민 E는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고 보습 효과도 뛰어나요. 또 아보카도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주름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반으로 잘라서 스푼으로 떠먹거나 빵 위에 얹어서 먹어보세요. 부담 없이 매일 먹기 딱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블루베리예요. 뇌에도 좋고 피부에도 정말 좋은 슈퍼푸드죠.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피부 세포를 손상해서 보호해줘요. 특히 색소 침착, 피부 트러블 등 염증성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고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면 맛도 좋고 피부에도 참 좋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에 녹차 한 잔과 블루베리 넣은 요거트, 점심엔 연어구이와 아보카도, 샐러드, 저녁엔 고구마와 함께 녹차 곁들이기. 이렇게만 해도 하루 종일 피부가 기뻐하는 식단을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피부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도 짚고 갈게요. 설탕과 트랜스지방, 그리고 지나치게 가공된 인스턴트 식품은 피부를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피부 트러블, 탄력 저하, 칙칙한 안색 모두 이런 식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좋은 피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 먹는 음식에서부터 서서히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내 피부는 내가 먹는 것의 결과라는 말, 오늘부터 한번 믿고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6. 근육 건강에 좋은 음식. 근육이라고 하면 보통 운동선수나 헬스하는 사람들만 신경 써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근육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삶의 질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관절의 부담도 늘어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건 활력과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키워주는 음식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단백질이죠. 근육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단백질이냐는 거예요. 단백질의 질과 소화 흡수율을 고려해야 하죠. 고기와 달걀은 고품질 단백질의 대표 주자예요. 고기 중에서도 닭가슴살, 소고기 안심, 돼지고기 등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부위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달걀은 특히 완전 단백질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운동 후 달걀 하나 삶아서 간단히 먹으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부도 잊지 마세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근육 손실을 방지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 고기를 피하거나 채식 위주 식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두부나 두유는 정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바나나도 근육 건강과 회복에 있어 아주 좋은 과일이에요. 단순히 에너지원일 뿐 아니라 근육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칼륨이 풍부해요. 운동 후에 마시는 단백질 쉐이크와 함께 바나나를 먹으면 피로 회복이 빨라지고 근육 경련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연어, 병아리콩, 귀리, 그릭요거트 등도 근육 건강에 좋아요. 연어는 단백질도 좋지만 오메가는 염증을 줄여서 회복을 돕고 귀리와 병아리콩은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 에너지 공급에도 훌륭하죠. 실제로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운동, 특히 근력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함께해야 진짜 변화가 옵니다. 하루 3끼 중 최소 2끼 이상은 단백질 중심 식단을 구성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엔 삶은 달걀 2개와 귀리죽, 점심엔 닭가슴살 샐러드와 현미밥, 간식으로는 두유나 그릭요거트, 운동 후엔 바나나 1개, 저녁은 구운 연어와 야채볶음. 이렇게 하루만 챙겨도 근육은 오, 나를 챙겨주는구나 하고 반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도 있어요. 단백질을 과하게 먹는 것도 문제지만 정제 탄수화물, 흰빵, 설탕, 알코올,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근육 회복을 방해하고 수분 밸런스를 깨트릴 수 있어요. 식사와 수분 섭취를 꾸준히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일수록 건강해지고 그 중심에 근육이 있어요. 오늘부터 한 끼라도 근육을 위한 한 입, 진심으로 챙겨보는 거 어때요? 7. 장 건강에 좋은 음식. 장은 우리 몸속에서 소화라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면역 기능, 체내 독소 배출, 심지어 정신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라고도 불릴 정도예요. 장이 건강해야 몸도 가볍고 기분도 좋아지고 에너지도 넘치죠. 오늘은 장을 활발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음식들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장 건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유산균이죠. 그 대표적인 음식이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불리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이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해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특히 꾸준히 섭취하면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줘요.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요거트보다는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해서 꿀이나 과일을 곁들여 먹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는 자두입니다. 자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줘요. 특히 말린 자두, 즉 푸르는 섬유질이 응축돼 있어 아침에 2일 3알만 먹어도 배변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푸르는 소화 효소를 자극해서 변비를 해소할 뿐 아니라 항산화 작용도 있어서 장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김치, 그리고 일본의 나토도 빼놓을 수 없어요. 두 음식 모두 대표적인 발효식품인데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균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김치에는 유산균뿐 아니라 마늘, 고추, 생강 등 장 건강에 좋은 식재료가 고루 들어가 있어서 더 효과적이에요. 나토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건 혈전 예방과 장내 독소 분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맛이 익숙하지 않다면 간장, 겨자, 김과 함께 비벼 먹으면 훨씬 부드럽게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주목받는 장 건강 음식으로는 치아시드, 귀리, 바나나도 있어요. 치아시드는 물을 만나면 겔 형태로 변하면서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조절과 함께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줘요. 바나나는 그 자체로도 섬유질이 많고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하는 프리바이오틱스 효과가 있어서
하루 한 개만 먹어도 장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식단을 짜면 좋을까요? 아침엔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나 치아씨드를 곁들여 먹고 점심엔 현미밥과 함께 나토나 된장국, 김치 반찬을 넣어보세요. 간식으로는 푸른 몇 알이나 바나나, 저녁엔 귀리죽이나 된장찌개와 김치 조합도 훌륭하답니다. 하루 세 끼 속에서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해 꼭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가공식품, 고지방, 고당분 음식은 장내 유해균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인스턴트 식품에 포함된 인공 첨가물은 장점막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많답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장에서 수분을 빼앗아가면서 변이 딱딱해지고 배변 활동이 어려워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도 장 건강에 큰 영향을 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장의 운동이 느려지거나 빨라져서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증 후군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장을 생각한다면 음식만이 아니라 마음도 잘 챙겨야 해요. 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흡수하는 관문이자 우리 몸의 70% 면역세포가 모여있는 기관이에요. 하루 한 끼라도 장을 위한 한 입,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8. 뼈 건강에 좋은 음식. 뼈라고 하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지 간과하기 쉬운 기관 중 하나예요. 하지만 뼈는 우리 몸의 골격을 유지하고 내장기관을 보호하며 움직임의 중심이 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의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돼요. 골다공증, 골절 같은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아픈 걸 넘어서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뼈는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음식이에요. 먼저 뼈 건강에 가장 널리 알려진 영양소는 바로 칼슘이죠. 칼슘은 뼈의 기본 재료예요. 그런데 단순히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흡수되는 건 아니랍니다. 칼슘이 잘 흡수되고 뼈에 잘 붙기 위해선 비타민 D와 마그네슘, 비타민 K 같은 영양소들도 함께 필요해요. 우유는 칼슘 섭취를 위한 대표적인 식품이에요. 한 컵에 약 200mg 이상의 칼슘이 들어있고 흡수율도 높은 편이죠. 여기에 요거트나 치즈 같은 유제품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유제품이 맞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걱정 마세요. 멸치, 두부, 브로콜리, 미역 같은 식품에서도 충분히 칼슘을 얻을 수 있어요. 멸치는 단백질, 칼슘, 인, 마그네슘이 골고루 들어있어 작지만 강한 식품이에요. 특히 뼈째로 먹기 때문에 칼슘 흡수에 아주 유리하죠. 멸치볶음, 멸치국물 혹은 잡멸치를 반찬으로 자주 활용해보세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음식은 미역이에요. 미역에는 요오드와 칼슘이 함께 들어있는데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가 되면서 뼈 성장과 대사 균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출산 후 미역국을 먹는 것도 이 때문이죠. 실제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큰 시기에 미역 섭취는 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소 의외일 수 있지만 오렌지도 뼈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풍부하거든요. 비타민C는 뼈를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하고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오렌지를 간식처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연어나 계란 노른자, 표고버섯 같은 음식은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인은 실내 생활이 많아 식품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실생활에서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요? 아침엔 우유 한 잔과 삶은 달걀, 점심엔 멸치볶음 반찬과 미역국, 간식으론 오렌지나 요거트, 저녁에는 두부구이나 브로콜리찜. 이렇게 구성하면 하루 내내 뼈가 건강해질 수 있는 식단이 돼요. 뼈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바로 카페인, 과도한 나트륨,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촉진하고 나트륨이 많으면 칼슘의 체내 유지가 어려워져요. 가능하면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커피나 탄산음료의 양도 조절해보세요. 뼈는 소리 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해요.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나중에 그때 더 챙길 걸 하고 후회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뼈를 위한 한 입,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음식 하나하나가 우리 몸 어딘가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라는 걸 알게 되셨죠? 이제부터는 식사할 때 이건 눈을 위한 한 입, 이건 뇌를 위한 한 입이라는 마음으로 드셔보세요. 매일 쌓이는 좋은 습관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줄 거예요. 구독과 알람 해두시면 놓치지 않아요. 건강한 식사, 행복한 인생.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